반야바라 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법사를 맡게 된 사회복지상담학과 최상미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여기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여기 앉을 거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단대에서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법사를 요번 이제 주에 하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여기 스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교수님들도 오시고 학생들도 오시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청중들이 오실 텐데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8년 전에 2017년도에 이 동국대학교에 오면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니까요. 사회복지를 불교적 관점에서 이제 사회복지와 함께 좀 이런 연결하는 연구를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매 학기 매년 급급하게 이제 요구되는 연구들 뭐 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사실 아직 엄두도 못 내고 고민도 아직은 못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요청을 받고 그러면 아주 뭐 가벼운 수준이겠지만 한번 불교적 관점에서 자선이 사실은 사회복지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5개 사회보장 체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자비와 자선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록 좀 얕고 좀 가벼운 수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선의 그런 자선이라는 그런 가치
그런 이념 하에서 우리나라의 그리고 우리 나의 어떤 그 자선 활동들, 그러니까 자비의 관점에서 나의 자선 활동들 또 우리의 자선 활동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건약 이념하고 교훈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요 위에가 건약 이념인데 제가 뒤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면 우리 동국대학교 건학 이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하고 있고요. 교훈이 지혜, 자비, 정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가 동국대학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이자 이념, 또 불교의 중요한 가치이자 이념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자비가 뭔지 우리가 그냥 감은 있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 아까 AI 노래를 들었는데 저도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도를 기하려고 저는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퍼플렉시티한테도 물어보고 구버한테도 물어봐서 물어봤더니 대동소이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비가 자비의 특징이 뭐야? 자비의 개념이 뭐야?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더니 여기 요 왼쪽에 요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benevolence, compassion, mercy가 다 자비로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홍련돼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compassion and care 그리고 compassionate treatment, 뭐 kindness, goodwill, generosity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보시면 타인에게 연민을 가지고 타인을 돕는 것, 타인의 복지에 관심, 그리고 연민과 친절로 돕는 것, 대가 없이 돕는 것,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며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 존중하는 것, 그리고 또 밑에 좀 보시면 용서하는 것, 관용하는 것, 종교적 전통에 기반하는 것, 그리고 행동,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자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근데 이 자비가 사실 불교적 의미에서만 쓰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 불교적 의미에서의 자비는 뭘까 했더니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조건이 붙지 않는 사랑 베품, 기빙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간에서 나아가서 뭐 만물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적 의미에서의 자비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측 하단이 제가 정리해 본 건데 그럼 자비는 가장 좀 포괄적으로 한번 해본 건데요. 타인을 비롯한 만물에 대해서 공감과 연민을 기반으로 베푸는 선의와 호의.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실천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실천이자 행동으로 나오는 거. 그게 자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자비를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봤는데 그럼 자선은 뭐냐? 여러분, 자선은 사실 charity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고 필란트로피. 근데 이게 다 저희 학문 영역에서 자비로 같이 번역돼서 쓰여요. 그래서 charity, philanthropy 다 자선인데 얘네에 대한 명확한 개념 구분은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 charity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어떤 종교적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가치와 교리에 뿌리를 두고서 종교적 책임으로서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주로 charity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요. 필란트로피는 어디에 뿌리를 두냐면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 뿌리를 두고 그때 이제 도시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 조금 더 성공한 사람, 부자들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행위들. 그래서 좀 더 그런 행위가 필란트로피는 좀 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명확한 구분은 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체리티하고 필란트로피가 다 자선으로 사용되는데, 그러면 자선은 우리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종교적으로 어떤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다가 종교적 교리
종교적 뿌리를 두고 종교적 교리로서 강조되다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부자의 의무, 이렇게 부자가 빈자한테 성공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실패한 사람한테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선에서 또 하나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그 사회보장 체계로 볼 수 있는데 자선이 이건 그냥 사람 개인이 개인을 돕는 개인적 활동으로 시작이 됐지만 좀 더 그게 이 자선이 역사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좀 더 조직적인 자선 활동으로 그렇게 발전돼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선 활동에서 어떤 조직적인 조직협회를 구성해서 같이 하는 거, 뭐 이런 활동으로 그리고 또 좀 더 그거를 과학적으로 더 효과적인 자선 활동, 그냥 똑같이 돕는 거지만 더 효과적으로 도우려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자선 활동으로 그게 발전되어 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선과 우리가 자비를 한번 이렇게 각각 간단히 한번 얘기해 봤는데, 그럼 자선과 자비는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를 한번 저도 이거는 고민해 본 건데요. 그냥 제 관점에서 이해하는 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비는 자선에 비해서 보다 근원적인 가치와 이념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자선은 자비의 다양한 실천, 활동 방법의 하나로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자선 활동들은 모두 자비로울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한 연민, 공감, 친절, 뭐 관용 이런 거에 근거한 자선 활동이 자선 활동 그리고 모든 자선 활동이 뭐 이런 연민, 공감, 친절, 관용에 근거하고 또 대가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돕거나 누구한테 기부를 하거나 뭐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약간 우월감에 근거해서 하기도 하고, 그죠? 요즘에는 자선 활동이나 기부할 때 예우를 기대하기도 하고, 거기서 사교를 기대하기도 하고, 세제 혜택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권력을 가지기를 기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모든 자선 활동은 다 좋은 거긴 하지만 모두 자비로운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선과 자비를 오늘 다루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 제가 뭐 해답을 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이제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그냥 나는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가? 자선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의 실천은 그리고 나의 자선은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었을까? 혹시 우월감에 근거한 건 아니었을까? 뭐 대가를 의도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거 한번 그냥 성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오늘 다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기부나 자선을 다룰 때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얘기이자 또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왜 기부할까? 왜 남을 도울까? 뭐 이런 거거든요. 자선의 동기, 기부의 동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학문에서 많은 학자들이 탐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된 걸 보여드리면 많은 연구들은 우리가 기부를 하냐 마냐 그리고 또 기부를 얼마나 하냐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검증된 것들이에요. 뭐 연령, 나이가 대체로 50대까지는 연령이 많을수록 기부가 늘어나요. 그러다가 50대부터 꺾여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건 경제력하고 사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좀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자선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그리고 종교가 있을수록 유형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검증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개인적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얘기되어 왔는데 과거에 기부했던 사람이 과거에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왜 모금 활동을 할 때 모금 전략의 하나로는 전에 했던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전에 했던 사람들이 지갑을 열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이 열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소득 수준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심리적 동기 요인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는데 심리적 동기 요인으로는 이타적인 동기하고 이기적인 동기가 있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느냐 바라지 않느냐. 그래서 이타적 동기로는 정말 순수한 이타심,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 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연민, 공감, 동정심, 그다음에 죄의식 이런 거를 이타적 동기로 묻고 있고요. 그리고 이기적 요인으로는 어떤 자신감, 자긍심, 어쩌면 우월감하고도 유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아 실현, 그리고 즐거움, 행복함,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기적인 내적 동기로 얘기됩니다. 그리고 또 외적 동기로 얘기되는 것들이 세제 혜택을 위해서 이제 기부를 한다. 사회적 평판, 인정, 존경, 체면 때문에 기부를 한다는 것들이 있었고 주변의 권유, 요청 뭐 때문에 한다. 그래서 자꾸 요청받으면 사실 기부를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약간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저는 제자들이 이런 자선재단에 많이 취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뭐 이런데 그럼 걔네들이 뭐 이런 게 찾아오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본인과 외적 동기로 좀 기부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기부 정책의 변화, 제도적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부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그러니까 많은 연구에서 어떤 기부의 동기로 검증되어 온 그런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게 작년에 우리 매년 하는 사회조사인데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사인데 여기서도 한번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작년이에요. 굉장히 최근에 왜 기부하냐 했더니 행복해서 여기 연령대별로 한번 보시면 조금 경향이 다른데요. 행복해서 한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뭐 이게 이기적, 이타적 뭐 이렇게 좀 보여지죠.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려고. 이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종교성이 좀 강해지고요. 그리고 또 기부 활동에 동참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있고 시민의 책임임으로. 그다음에 갚으려고 하는 건 좀 낮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동기로 이렇게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동기 한번 다뤄보고 그럼 사람들은 또 어디에 자선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가를 보면 맨 위에 보시면 그 부동의 1위가 있죠. 얘네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거예요. 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아름다운 재단, 사랑의 열매 뭐 이런 데다가 기부하는 게 제일 많고 부동의 1위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간 거 있죠. 빨간 선. 그게 해외 구호예요.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기부하는 거, 해외의 기근이라든지 지진, 재난 뭐 이런 거에 기부하는 거. 이건 사실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 발달되면서 우리가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그 인터넷상에서 이런 걸 돕기 위한 뭔가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구호가 확 늘어났는데 빨간색으로 보면 해외 구호가 거의 두 번째 2위로 올라선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늘어난 걸 보면 파란색이 조금 올라갔는데 그게 시민단체의 기부. 이런 거 약간 시민의식의 향상과 함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지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노란색이 2순위였다가 이렇게 한 4순위까지 쭉 지속적으로 떨어진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또 3순위였다가 6순위까지 떨어진 걸로 보이잖아요. 이게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초록색이 뭐지? 교육에 기부 뭐 이런 건데요. 보면 이런 거는 글쎄 뭐 제가 해석하기에는 지역사회의 기부가 좀 줄어든 건 정부의 역할이 커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돌봄, 요양, 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런 우리가 전에는 봉사나 우리가 기부로 했던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제 정부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서비스를 많이 늘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 뭐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뭐 요양 돌봄 서비스. 요즘에는 진짜 그런 서비스 되게 다양화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은데 뭐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식사 지원 서비스, 그리고 조금 고립해서 맨날 혼자 식사 드시는 분들 소셜 다이닝 서비스라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같이 식사 드시게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리고 자원봉사하면은 우리 지역 사회에 사회복지 시설 가서 막 목욕해 드리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다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요양 사업으로 해요. 요양 서비스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지면서 상당 부분 국가가 그 역할을 대체하면서 지역 사회나 교육 같은 것들은 좀 순위가 떨어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런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자선이라는 게 이 그 체리티, 필란트로피가 어떤 그런 학문적 영역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는데 사회복지에서도 많이 해요. 사회복지에서는 되게 이걸 궁금해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항상 사회복지는 자원이 부족한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그리고 기부는 기부대 금전적 기부는 금전적 기부대로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실 다 관심을 가집니다. 기부 동기 사람들이 언제 왜 어디에 어떻게 기부하는 걸 좋아하지 막 이런 게 다 저희의 주요한 관심이고요. 그리고 또 사회학 쪽에선 사회학적으로는 어떤 사회적 이념이나 가치 적 관점에서 자선 활동을 좀 이렇게 분석하는 연구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경제학 측면에서는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그래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시장의 실패 그리고 정부도 실패 그런 영역을 제3의 영역으로 자선이 좀 맡고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자선도 이런 측면에서는 실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또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좀 이렇게 바꾸는 거에 따라서 자선 기부액이 얼마나 바뀌는지 뭐 이런 것들도 경제학적 측면에는 연구가 또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는 뭐 종교적으로도 이거는 역사로 접근하기도 하는데 자선의 역사 같은 거, 종교의 역사와 함께 자선 활동들을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고 그리고 법학에서도 좀 다뤄지는 부분이 있고 또 심리학에서는 동기를 좀 파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기가 행동화되는 과정을 또 탐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런 굉장히 다양한 학문에서 다양하게 이제 자선 다뤄지고 있고 사회복지에서는 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 잠깐만 드려보면 이게 좀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게 이제 사회 보장 체계인데요.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과 위기에 닥치잖아요. 우리 그 모두 이제 오신 분들 나 살다가 실직할 수도 있고 내가 살다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살다가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날 뭐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접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여기 늙어갖고 뭐 더 이상 일상생활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모두가 닥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들인데 이걸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걸 보장하고 있는가,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가예요. 근데 그게 크게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5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3개 있죠. 사회 서비스, 공공부조, 공적부조라고도 하는데 사회보험 얘가 공공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듣죠. 우리가 복지 시스템 복지할 때는 요 3개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 중에서 우리 삶을 가장 강력하게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는 건 뭔 것 같으세요? 사회 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여기 아마 대부분의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보험에 강제로 가입해 계시죠. 저도 월급에서 뚝 떼고 들어오면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근데 사회보험이 사실 예산도 제일 크고요. 가장 그 우리 삶을
그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핵심 체계로 사실은 설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4대 보험이라고도 하잖아요. 아플 때, 늙어서 일 못할 때, 그다음에 일하다가 다쳤을 때, 실직했을 때 이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우리는 대비해서 그런 일을 닥칠 때를 대비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보험을 넣도록 하고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정부가 예산을 대서 그래서 그걸 이제 보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공공부조는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우리가 낸 걸 받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낸 걸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여 기반이죠. 근데 공공부조는 기여 기반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삶은 보장한다라는 가치에 기반해서 국가에서 빈곤선 밑에 분들한테는 기여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인데요. 이거는 기여 없이 빈곤하신 분들은 그냥 우리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장한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공부조는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뭐 조선시대 그 전에도 우리 역사적으로도 힘들 때 이렇게 곳간을 열어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보릿고개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공공부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공부조가 그러니까 사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때부터는 계속 있어 왔으니까 사회보장 시스템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는데요. 근데 사회보험이 생기면서부터는 사회보장이 커지고 단단해지면 사실은 공공부조는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베버리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같이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빈곤한 사람들이 실제로 늘어왔냐면 뭐 그거는 빈곤선을 어디로 하느냐의 이슈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빈곤하신 분들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적 의미를 점차 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커지니까 이제 공공부조의 대상이 좀 더 커지는 부분이 있고 또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이 부분이 계속 같이 커져와서 공공부조가 사회보험이 이제 안정화됐다고 작아지진 않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발전해 오긴 했는데 어쨌든 공공부조하고 사회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누리는 거의 못 누리실 수도 있는데 뭐 우리 서비스들 뭐 요양 서비스, 보육 서비스, 돌봄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정부에서 주는 그런 장애인 대상 서비스들, 노인 대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서비스. 요즘에는 청년 대상도 늘어나고 있고 1인 중장년 대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요 세 가지가 이제 공공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회보장 시스템이고 보시면 제가 이게 역사를 이제 적어놨는데 이건 제가 수업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 보시면 왼쪽 두 개가 민간에 의한 사회보장 체계예요. 그러면 자선하고 상호부조는 우리가 공공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옆에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실패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린 도와온 거예요. 그거는 자선이고요. 서로 도와온 거. 우리 둘의 향약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게 바로 상호부조입니다. 서로 돕는 건 상호부조, 일방적으로 돕는 건 자선. 그렇게 이제 공공이 있기 전부터 우리는 민간의 사회보장 체계로 존재해 왔고 그게 어느 순간부터 서구에 의해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체계화가는 됐는데 이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어 온 거고요. 그래서 공공이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하고 그 역할을 세게 하면 할수록 민간은 오히려 역할이 작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북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기부나 모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자유주의 국가들은 이런 거 강조하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국가가 아니요 이런 얘기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네. 근데 어쨌든 자산을 그래서 한번 보면 BC 14세기 정도부터 있어 왔다고 해서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책임과 의무로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시민의 책임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도움 그리고 이런 활동에서 조직화되어 왔고 그걸 더 과학적으로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여러분들 뭐 내가 혼자 돕다가 우리가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방문하고 같이 돈을 모아서 돕다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돈을 모아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 게 바로 모금회
유나이티드 웨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 뭐 이런 걸로 또 발전되고 그러면서 이 자선 활동이 이 체계하고는 어떻게 영향을 또 미쳐왔냐면 우리가 이렇게 돕는 활동이 뭐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뭐 집에 가서 같이 말벗도 해주고 불쌍하신 분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그러는 행동이 이게 공공 시스템으로 가면서 사회 서비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서비스로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이 개인한테 이렇게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들은 그러니까 자선은 금전적 도움은 사실 프라이빗 어시스턴스로 볼 수 있죠. 그게 퍼블릭 어시스턴스하고 보완적이면서도 더 잘해보려는 그런 경쟁적 관계로 발전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여전히 사회 서비스하고 공공부조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이렇게 돕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저희 사회복지 영역에서 다루는 자선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자선의 지금 동향을 한번 저도 이번에 살펴봤는데 이게 최근 2024년 조사인데 10년부터 매년 계속 해오는 세계적인 조사예요. 그래서 월드 기빙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올해는 142개국에 14만 5천 명 대상으로 그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의 이 월드 기빙이라는 걸 요 세 개로 본 거예요. 금전적 기부,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을 도운 적이 있냐? 그 다음에 시간적 봉사,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냐?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요 세 가지를 따로따로 보여주기도 하고 합쳐서 이거를 기빙 인덱스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요거를 보면 요 맨 위에 빨간 선은 그걸 합쳐서 인덱스로 기빙 인덱스를 만든 거고요. 맨 위에 그 까만색 굵은 선이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도운 거. 그다음에 그 밑에 그 골드색인가요? 누런색이 그다음에 금전적 도움을 준 기부한 거. 그 밑에 보라색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 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헬퍼 스트레인저가 다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전 세계적 경향으로 보시면 돼요. 자선에. 그 다음에 요 중간에 금전적 기부하고 볼런티어드 타임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약간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그래서 아주 뭐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선은 그냥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느 나라가 제일 우리 이런 거 궁금해하잖아요.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 어느 나라가 제일 기부를 많이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서 보여드리면 각각으로도 오른쪽에 보시면 보이는데 이거 기빙 인덱스로 합쳐놓은 거 기준으로 순위를 보면 가장 순위가 1등이 142개국 중에서 인도네시아고요. 제일 기빙을 이 세 가지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주변 아시아 국가 몇 개 한번 찾아봤더니 싱가포르가 3위. 그다음에 미국이 또 6위. 미국은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자선 활동들을 워낙 강조하는 나라고. 그다음에 홍콩이 80위죠. 우리나라가 88위. 142개국에서 사우스 코리아는 88위. 그다음에 차이나가 중국 37 아니야. 이게 무슨 95위. 그다음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저기 일본을 제가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찾다 보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팬이 141위였는데 그러니까 보면 일본은 저도 좀 이렇게 봤더니 헬퍼 스트레인지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얘네들 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간섭을 안 하는 그런 문화 있잖아요. 조심스러워하는 문화. 그거에 상당히 좀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려다 보니 돕지도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에서 한 88위 정도 요 세 가지를 합쳐 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게 좀 보여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이 체리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기부금 총액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조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증가해온 모습을 보이죠. 근데 최근에 15조에서 14조로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조금 뚝 떨어졌죠. 그죠? 근데 이게 보시면 기업 기부가, 법인 기부가 감소했잖아요. 기업이 좀 힘들면서 기업 기부가 상당히 감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고, 그리고 기업 기부는 사실은 기업들이 기부할 때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모금회에다가 해요. 모금회가 여러분들 왜 연말 되면 사랑의 열매 이렇게 센 거 보이시나요? 거기가 1년에 8천억을 모금을 하는데 그거 중에 상당 부분이 다 기업 기부예요. 근데 이제 거의 정액을 뭐 삼성은 얼마, 뭐 LG는 얼마 이런 식으로 뭐 현대는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매년 기부를 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업이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확확 안 늘어서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개인 기부금만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최근에는 개인 기부도 다소는 감소하는, 그죠? 조금 감소했죠. 이런 모습을 좀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트렌드를 한번 보면 여성, 남성 중에서는 제가 벌써 부등으로 좀 그려놓긴 했는데 누가 더 기부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여성? 남성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경제력 차이에 근거해요. 그래서 왜 기부를 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여성들은 돈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다수고요. 남자들은 관심이 없어서라는 말이 다수예요. 근데 그래서 기부액을 보면 남성이 좀 더 많은데 이건 그래서 경제력 차이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이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연령대예요. 10대, 20대, 30대, 40대 쭉 올라가다가 50대를 기점으로 꺾이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이제 하늘색이 평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돈 점점 더 많이 벌면서 50대까지는 올라가다가 우리나라 은퇴 연령이 49.3세예요. 평균 은퇴 연령이 주요 일자리, 그 뒤에 다시 뭐 제2의 잡을 가질 수는 있지만 주요 일자리 은퇴 연령이 49.3세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그 기점으로 50대부터 이렇게 줄어든다. 그다음에 세대별도 보면 이거 세대는 또 좀 헷갈리게 오른쪽부터 시작하는데 MG가 이렇게 MG에서부터 X세대가 이제 파란색이고요. X세대로 올라가다가 이제 좀 베이비 부머 하면서 노년층 되면서 다시 좀 줄어드는 비슷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하고 진보 중에서 어디가 더 많이 기부할 것 같으세요? 보수. 이게 신기하게 언제나 전 세계적으로도 다 그래요. 보수가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요즘에는 자선 연구를 잘 안 하는데 연구할 때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하고 얘기할 때 보수가 더 착한가 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건 계속 전통적으로 보여지는 경향입니다. 보수들이 좀 더 많이 기부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선의 동향 트렌드 저도 정리하다가 재밌어가지고 그냥 이걸 많이 정리를 쭉 해보게 됐는데 우리나라 자선의 동향하고 트렌드를 보면 10대, 20대들의 그 기부 위축 현상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보시면 기부 경험이 있는 것도 이제 10대에서는 감소하고 20대는 가장 조금 상승했고 그다음에 향후 기부 의사도 제일 낮아요. 10대, 20대가. 그래서 좀 우리 10대, 20대가 점점 크면서 근데 기부 경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선 영역이 축소되는 게 아닌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또 고민해봐야 되지만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요 빨간색 이 풍선에다가 적어놨는데 고물가 고실업. 그다음에 우리 10대, 20대들이 청년들이 좀 살기가 힘들잖아요. 또 일자리도 불안정한 일자리, 저소득 일자리가 주로 많고 또 미래도 불투명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즘에 또 청년들이나 그런 친구들 무지출 챌린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에 영향은 또 아닐까 뭐 이런 뭐 그런 또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10대, 20대 기부 위축, 체리티 활동의 위축 현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부 자선 활동의 모습도 좀 바뀌고 있는데요. 이게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저도 컴퓨터에서 일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뜨는데 굿즈를 통한 기부 이런 거 광고 많이 보셨죠? 이런 굿즈 뭐 기부 팔찌나 반지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거 예쁘다고 월드비전 다니는 친구들이 굿네이버스 거 사고요. 사랑의 열매 다니는 애들이 월드비전 거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서로서로 뭐라 하고 막 이러던데 뭐 어쨌든 요런 거 되게 많이.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물품으로 남기는 건 그걸 보면서 계속 그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굿즈를 통한 기부, 그 기억을 남게 하는 게 또 하나의 이제 자선, 모금의 트렌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한 채리티 기부 활동의 트렌드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생일이나 기념일 날 나한테 돈으로 줘. 근데 나한테 주지 말고 여기다 기부해 줘.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세바생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로 더 브릿지라는 데서 이런 거를 하던데 세바생은 세상을 바꾸는 생일. 그래서 내 생일날 이제 여기다 기부해 달라고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생일 선물 주지 말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내 생일을 좀 의미 있게 만드는 기부 활동인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지는 모습이고 기념일도 뭐 생일에 아니 결혼도 식대도 뭐 화환이나 축의금 보내지 말고 여기다 기부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연예인들 팬클럽들은 좀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개인한테도 온 거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쫙 올랐잖아요. 해외 구호의 기부가 좀 증가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게 요 표를 보면 작년에 네이버 해피빈 모금 순이에요. 네이버 해피빈으로 모금할 수 있거든, 아니, 기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모금 많이 한 그 상위 25위까지인데요. 여기서 보면 절반 이상이 해외 구호에 기부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게 이 튀르키예 지진의 기부.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튀르키예 지진 기부금이 100억을 넘었고 뭐 요런 밈이라 그러나요? 뭐 요런 것도 막 돌고 그랬는데 이게 그림 같은 게 근데 또 이 튀르키예 지진에는 100억이 넘게 기부가 됐는데 작년에 또 모나코 지진에는 1억인가 1억 얼마밖에 또 모금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공감이라든지 홍보 이슈도 좀 같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런 또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권이라는 게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동물한테 기부, 유기견이나 유기동물한테 기부하는 것들, 뭐 그리고 비건 뭐 이런 것들 개발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기부하는 것들, 그런 이슈, 새로운 어떤 의제로 자리 잡았다라고 조금 보여지다가 이제 좀 자리가 잡은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요 좌측 하단 보시면은 이게 모금회의 주요 모금 그 사업인데 착한 가정, 착한 일터, 착한 가게는 원래 되게 오랫동안 있어온 대표 사업이에요. 그래서 착한 가정은 우리 가족 이름으로 정기기부, 착한 일터는 삼성 임직원들의 정기기부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착한 가게는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 보여요. 뭐 매출액의 1% 혹은 매달 얼마 이상 뭐 이렇게 가게들이 기부해 주시는 거. 그래서 착한 가게 이게 세 개는 항상 있었는데 여기 착한 펫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 이름으로 기부하는 거예요. 정기 기부. 근데 그 돈은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이나 동물권한테 쓰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그런 트렌드로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바이원 기부원도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내가 하나 사면 그 돈의 일부가 기부되는 거. 그래서 이게 시작이 탐스 슈즈였는데 지금은 뭐 사람들 거의 안 신는 것 같은데 전에는 많이 신었었죠. 그래서 탐스 슈즈 내가 하나 사면 그 똑같은 신발이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하나씩 기부됐었고, 이 밀쉐어라고 미국에서 앱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그 앱으로 그 지역 사회를 검색하면 이 밀쉐어에 같이 하는 이런 식당들이 요 위에 그림처럼 뜨고요. 내가 여기 가서 사 먹으면 그 일부 금액이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되는 형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작이 돼서 요 밑에 오른쪽 하단에 요 햄버거나 요 샐러드를 먹으면 일정 금액이 또 그 자립 지원이었나 취약계층 어린이들한테 기부되는 그런 것도 이제 지금 많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활동과 함께 그런 하는 기부도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명하는 형태의 그런 자선 활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기부런이라는 거 많이 하죠. 러닝이 좀 대세기도 한데 플로깅도 있고 그래서 뭐 기부런. 그래서 여기 왼쪽 하단 보면 여기가 저희 가족인데요. 저는 안 뛰고 저희 애하고 둘만 뛰게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같이 뛰다가 그 중간에 위에 보면은 저희 애가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같이 이거는 그 월드비전 UK 막 요즘에 광고하는 거 보실 수 되게 열심히 광고하고 있던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물 들어 6km를 왔다 갔다 한대요. 저 노란색 물통을 들고 애들이.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거를 체험해 보면서 저희 10만 원씩 내고 이거 참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그것도 이제 이렇게 경험하면서 기부하는 형태. 그 밑에는 이제 이것도 저희 애도 한 명 껴있는데 이제 애들이 플로깅 하는 거, 이게 뛰면서 쓰레기 줍는 활동, 아이고, 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은 반려견 데리고 뛰는 기부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강아지나 고양이랑 같이 뛰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어쨌든 활동이 같이 겸해진 그런 기부 활동, 체리티 활동들이 또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팝업과 전시 형태의 자선 활동들,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쉽게 이거 동국대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여기 연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가서 돈 넣으면 돼요. 무인 기부통이에요. 지나다니면서 그냥 넣고 뭐 그렇게 하는 형태로 하는 거고 이걸 좀 더 조금 있어 보이게 디지털화해서 이 대가 이 키오스크 형태로 긁는 거죠. 긁는 걸로 이렇게 긁으면서 신용카드로 나의 10,000원 기부, 20,000원 기부, 3,000원 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대에는 있고요. 그래서 동국대에도 한번 해보시면 정각원 앞에 스님. 네, 그리고 이거는 독일의 공항에 있는 거라는데 이것도 가운데에 이렇게 신용카드를 딱 긁으면 2유로가 기부되면서 한 3,000원 되나요? 기부가 되면서 뭐 밧줄이 잘려 내가 원하는 의제에 기부를 하면 그 그래픽이 다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뭐 빵이 잘라지면서 이렇게 음식이 기부되는 것도 있고 음식이 기부되는 건 이제 신용카드 긁으면 빵이 막 이렇게 잘라지고 그다음에 뭐 난민 이슈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뭐 밧줄이 이렇게 잘라지고 이런 식으로 내 의제를 골라서 이렇게 기부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자선의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적어놓은 건 이런 자선 영역에 뭔가 어떤 그런 과제 같은 것들을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 우리가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나 사회 문제나 그런 욕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굴해서 공공은 빠르게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자선 영역에서 좀 그런 걸 발굴해서 대응하는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기부도 자선도 너무 내용도 근데 컨텐츠나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뭘 내가 기부를 하고 싶어도 뭘 어디다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돕는 기부 큐레이팅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좀 AI로 해보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ESG 활동이 되게 강조되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요. 근데 기업 ESG는 꼭 돈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이라든지 기업의 영향력 같은 것들을 같이 좀 결합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이슈, 투명성과 진정성 있는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해나갈 것인가. 개인은 개인대로, 조직은 조직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이런 고민들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좀 이 자선 영역이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제가 이 준비하면서 들은 의문들인데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같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제 이 법사 활동을 좀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자선 활동, 기부 활동은 자비에 정말 근거하고 있나?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일수록 자선 활동을 더 활발히 하고 기부 활동을 더 활발히 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기부 더 많이 한 사람이 정말 더 성숙한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좀 더 거시적으로 기부 많이 하는 나라들 아까 있었잖아요. 뭐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일까? 더 좋은 사회가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왜 부자들이 자선가가 되는가? 빌 게이츠 요즘에 자선가 활동하잖아요. 재단 만들어서 뭐 마크 저거버그 이름 맞나요? 이 사람도 그리고 다들 뭐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자비에 근거해서 대가 없이 이런 자선 활동을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 근데 그러면 그런 자선가를 키우려면은 우리 이런 동국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불교와 같은 그런 종교와 종교 조직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그래서 그리고 그런 어떤 사회적 그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다 같이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답은 못 드릴 것 같고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